안녕하십니까. 고수책 시청자 여러분, HNBS의 김도영 팀장입니다. 벌써 8월 만기주에 들어왔어요. 만기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주식 거래하는 데 있어서 나는 만기와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그러시다면 오늘 지금부터 그 생각은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시장의 참여자는 모두가 다 만기주를 대비하셔야 돼요. 만기주 한 주 동안 변동성이 확대되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장중에 급등락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유용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부분 있죠. 시장을 알 수 있다, 시장을 알 수 없다라는 측면에 시장 분석 기본 화면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한테 한 2가지 정도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오늘 내용의 주제가 뭐죠? 시장을 바라보기예요. 그러면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 필요성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하나, 여러분들은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보시는 선행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을 분석하고 알아보고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이거 하나 때문이라고 봐요. 우리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그리고 너무나 큰 이만한 엄청난 규모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확률 게임에서 승리할 수 있는 확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을 바라본다는 건 이만큼 큰 불확실성한 미래 속에를 내 손바닥만한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만한 규모보다 이 작은 규모가 되어버리면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겠죠. 그런 부분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장을 바라보는데 첫 번째 뭘 보시나요? 수급 보실까요? 아니면 뉴스를 보실까요? 주식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현재가 부분 보실까요? 아니면 차트 보실까요? 그 중에 또 중요한 거 하나 있네요. 경제지표. 네, 이거 말고 기타 등등 많이들 보실 텐데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것을 보든지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맞춰지고 자신이 그거에 대해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라면. 저는 그런데 차트가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차티스트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차트는 후행성으로서 이미 밟아왔던 모습만 그려졌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전혀 맞지 않다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 하지만 차트라는 것이 예전의 조건, 지지와 저항과 돌파,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면 그 당시의 조건들이 또다시 지금 현재 속에서 또 다른 미래 속에서 같은 비슷한 동일 조건이라면 비슷한 확률을 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지지든 저항이든 돌파 부분이요. 그러면 이렇다라는 건 1%라도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면 된 거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차트 중심으로 조금 이끌어가는 부분이 좀 있고요. 오늘 준비한 시황 부분에서는 2가지 화면으로 구성을 해봤어요. 하나는 장중에 당일이죠. 그냥 하루치의 수급과 추세와 시장을 좀 바라보는 부분이고, 또 다른 한 면은 시장을 일, 주, 월 단위식으로 길게 여유롭게 추세 부분을 조금 즐겨보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러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에 대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셔야 될 화면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뭐였죠? 우리가 항상 어떤 차트가 다른 지표 차트보다 우선시 되더라 했어요. 선행성. 기억나세요? 네. 그렇죠. 선물 차트.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선물 차트 보러 가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부분 보면 선물 차트가 있어요. 선물 차트에 보시면 제가 지금 3가지의 선을 그어놨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 같이 3분봉이고 그 다음에 150 기관에 설정을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선물 차트를 먼저 보자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죠? 그리고 차트에서 기억하는 거 뭐 있죠? 2, 6, 12 심수채. 그렇죠. 21, 20, 60, 120선 반드시 기억을 하고, 그리고 선물 차트는 다른 코스피나 다른 코스피 200 차트보다 선행된다
라는 거기 때문에 항상 먼저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선물 차트를 본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화면 보세요. 두 번째 화면에서는 우리가 뭐 봐야 될까요? 자, 오늘 준비한 요점은 뭐죠? 시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장을 분석하는 거. 그러면 선물 차트는 파생하는데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그럼 그 다음 봐야 될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업종 차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엔 업종 차트를 봐요. 그런데 아까하고 조건이 같으셔야 돼요. 분봉에 3분봉이 같고 여기서는 지금 120으로 아까 거는 150으로 돼 있더라고요. 제가 캡처를 조금 미스를 낸 부분과 같은데요. 그래도 이 부분을 동일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동일하고 크기에 상관없이 조건들을 맞춰놔야지만 시장에서 왜곡을 시키지 않아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가? 그렇게 우왕좌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화면에서 업종 종합 차트, 시장에서 중요한 게 뭐였죠? 우리나라 시장은 선물 시장, 그 다음에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가장 크잖아요. 그런데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방송 매체나 많은 매체에서 얘기하는 게 어디죠? 코스피의 수급 부분, 코스피가 지지를 했다, 저항을 했다, 돌파했다 그 부분이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물 차트 다음에 시황 부분에서는 처음으로 끄집어낸 화면이 뭐였더라? 바로 업종 차트더라. 업종 차트를 통해서 단기 방향성과 지지와 저항을 찾아보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화면을 구성하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선물 차트 찾아왔어요. 그리고 업종 차트라는 거 오늘 처음 열어봤어요. 그러면 두 개의 공통되고 다른 점은 뭘까요? 지난번에 선행된다고 그랬죠. 수급의 변화 속에 선물 차트가 먼저 치고 올라가겠죠. 먼저 내려가거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종 차트에서도 그게 조금 더 느리지만 업종 부분에 내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정말로 선물이 올랐어. 그럼 업종 차트도 조금이라도 시간차를 두고 가는지 아니면 왜곡돼서 빠르게 움직이는지 부분을 봐야죠. 그래야 시장을 냉정하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지난번 파생 시장에서 항상 얘기했던 거 있었어요. 뭐 있죠? 무슨 현재가? 그렇죠. 선물 현재가에서 우리가 보자는 거 하나 있었어요. 뭐 있었냐? 뭘까요? 뭐죠? 그렇죠. 포지션 우위. 우리는 기본이다. 괴리율, 그 다음에 그릭스 부분, 델타, 감마, 뭐 이런 거 베이시스 부분. 여러 가지 보기도 전에 우리가 선물 현재가에서 뭐 하나 보자. 어느 포지션의 우위를 지금 현재 점하고 있느냐. 그걸 바라보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그리고 상단 부분에 마무리를 짓는 부분이 바로 선물 현재가에서 포지션 우위를 보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화면 보시죠. 자, 화면에서 보시면 지금 얘기한 현재가 부분이에요. 우리가 여기 부분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부분. 선물 현재가 부분에서 우리는 포지션 우위만 보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포지션 부위만 보고 바로 우리 이렇게 화면을 완성했어요. 됐죠? 화면을 이제 상단을 완성했습니다. 시황 부분은 화면들이 많아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중복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걸 바라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상단은 어떻게 했죠? 선물 차트, 그 다음에 오늘 처음 본 업종 차트 중에 코스피 차트, 영향력이 가장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선물 현재가는 여전히 포지션 우위만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하단 부분의 첫 번째 화면 만들어 가볼게요. 그거는 프로그램 매매 추이예요. 화면 보실게요. 프로그램 부분에 보시면 이거 다 지난번에 보셨던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인지 아시겠죠? 자, 프로그램 당일 부분이니까 우리가 전체에서 순매수, 매도가 나오고 있구나. 매수가 나오고 있구나. 차익 비차익 알자 말자. 필요 없더라. 일단 당일 매매에선. 그러면 순매매 부분에서 매수더라, 매도더라, 그리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더라. 그리고 베이시스가 컨탱커, 즉 빨간색으로 플러스가 깊게 돼 있는지 얕게 돼 있는지, 파랗게 백어데이션으로 깊게 돼 있는지 낮게 돼 있는지만 보자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고 넘어갔으니까 되게 쉽게 넘어가죠. 오늘은 조금 빠르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따 분석하는 데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 첫 번째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또 뭐 볼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빨리 왔나요? 제가 오늘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당황을 해서 조금 빨리 달렸고요. 이번에 5번째 화면으로 우리가 보실 건 투자자별 당일 추이. 지난 시간에 봤던 거에 초반에는 아까 얘기했죠. 기본적인 기본 화면에서는 뭐다? 당일, 하루에 장중에 수급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보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파생 부분하고 조금 결합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 지금 5번째 화면 찾아가면서 보겠습니다. 계속 보면 익숙해지실 거예요. 투자자별 당일 추이. 이거 우리가 왜 보자 그랬죠? 왜 봐야 될까요? 그렇죠. 그날 장중에 선도 주체가 누군지를 봐야 된다라고 했어요. 누군지. 그러면 그 선도 주체만 따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 부분은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시장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투자자별 당일 추이에서 지난번 화면과 같은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종합지수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보세요. 종합지수에서 당일 기준에만 보더라도 시장이 일단은 하락 출발을 했지만 시장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에서부터 외국인을 따라서 시장은 그대로 유지가 됐었어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5번째 화면을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목이 좀 메우네요. 자, 우리가 5번째 화면까지 지금 봤고요. 이제 하단 부분, 첫 번째 기본 화면에서 하나를 만들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뭘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언급을 하긴 했는데 조금 후반부에 가면서 열강을 하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쑥 하고 넘어갔던 부분 같습니다. 자, 오늘 기본 화면 첫 번째에서 마지막 하단을 구성하는 건 뭐냐면 선물 옵션 미결제 약정 차트입니다. 화면 보실게요. 이 화면을 보세요. 이 화면이 왜 중요하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시장이 출발하는데 개인이 선물을 매수하든 매도를 하든 상관없이 미결제 약정이 증가를 하는데 그 당시에 시초에 개인이 주도 주체가 돼버리면 그건 어떻게 되더라? 종가로 가면서 청산이 되더라. 그 이유는 뭐였죠?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서 우리 개인들은 자금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은 오버나잇을 내일, 모레도 할 수 있고 차일물로도 넘어갈 수 있어요. 그분들은 계산기를 두들기죠. 네, 기관, 외국인은. 계산기를 두드려서 생각을 해요. 우리가 차일물로 넘기고 부대 비용, 이자 부분, 금리 부분 따져봐도 더 유리하겠다. 그러면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는 그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장 마감에 들어온 부분이에요. 즉 미결 부분은 장 중에 처음 신규로 들어왔던 부분은 이 마우스 웰레로 청산돼서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된다라고 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부분은 당일 부분에 봐야 되지만 우리가 미결제 약정 부분을 반드시 봐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왜? 이건 어제와 비교를 했을 때 미결제 약정이 만약 증가를 했는데 오늘 선도 주체가 기관이나 외국인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지금 만기에 활용을 안 하고 차월물로 넘길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만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그렇기 때문에 미결제 약정이 어느 정도 증가분이 되고 어느 정도 감소되고 있는지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즉 어제치와 오늘치의 미결제 약정 부분이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 게 만기로 올수록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화면을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보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본다면 첫 번째 화면은 지금 보는 것처럼 선물 차트, 업종 차트, 그리고 현재가 차트,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부분, 당일 추이 부분의 선도 주체의 미결제 약정 차트까지 오늘은 집어넣었어요. 정신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본 화면, 장중에 당일 부분 봐야 되는 거는 가져왔지만 요거 말고 하나를 더 보셔야 돼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화면을 따로 캡처를 했으니까 화면을 보시고 지금 짧게 요건 말씀드릴게요. 화면 보실게요. 이게 바로 업종 차트예요. 업종 지수 부분. 즉 전업종 지수에 보면 월요일 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만기 부분에서 월요일 날 기억하실 거예요. 월요일 어제죠, 어제. 장이 끝나고 나서 방송 쪽에서 저녁 방송이든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왔던 부분. 야, 뭐 제대열이 어떻고 줄기세포주가 어떻고 의제약 쪽, 제약주 쪽에 대한 논란이나 가열, 앞으로 정말 갈 수 있는가, 정말 기술력이 있는가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것이 장중에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장중에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게 되면 이날 보시면 의약품 쪽이 강했죠. 아무래도 업종 부분에 들어가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의료정밀 부분이 이분이 약했었어요. 이날 의료정밀 여러분들 아시는 거 뭐죠? 의료정밀 중에 삼성테크인 부분 아무래도 좀 약했겠죠. 시총이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업종 부분까지 본다라면 일단 장중에 보시는 데는 무리가 없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까지 기본 화면을 만들고 나서 이제 조금 넓게 보자. 그리고 앞에서 분봉을 봤다면 뒤에서 앞에서 당일 매매 부분을 봤다라면 프로그램 부분에서 차익과 비차익 부분도 바라보고 그리고 누적 부분 바라보고 수급에서의 누적 그리고 자리들, 지지들, 저항 자리들 그런 것들을 바라봐야겠죠. 그러기 전에 우리가 하단 티커 툴바 부분을 장중에 쉽게 한번 볼 수 있도록 제가 화면을 캡처해왔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그대로 제가 이걸 만들다 보니까 참 깨끗하지가 못해요. 사람도 깨끗 안 한가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3단으로 우리가 설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3단 정도 하니까 보기가 되게 편하더라고요. 첫 번째에서 3단 부분에 우리 여기다 코스피 종합 부분 나요. 왜냐하면 코스피 지수가 오르는지 내리는지 부분 봐야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코스닥 종합 부분 봐야죠. 코스닥이 코스피에 대해서 비교했을 때 더 힘이 강한지 아니면 약한지 비슷한 보합 구간인지 봐야 되죠. 뉴스 부분, 장중에 갑자기 지수나 시장에 대해서 돌발 부분을 발생하는 부분. 예를 들면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는 부분이 먼저 반영이 되면서 지수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 지금이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우리 이제 면역이 됐잖아요. 쏘려면 쏴라. 나는 그냥 쉬고 있을랜다. 내 할 일 할란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뉴스 부분을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시장이 일본이 요즘은 많이 약해지고 소외돼 버렸어요. 전 세계에서 정말 소외된 것 같아요. 일본 부분을 그래도 예전에는 많이 커플링 현상, 즉 비슷하게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돼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요즘 많이 보고 있는 게 대만과 상해 부분이에요. 특히 대만은 요즘 많이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7월 중순부터는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 즉 서로 따로 다니는 개념이 들고 있고 상해 부분은 10시 반쯤 출발과 동시에 일단 그 시초 부분에 우리나라가 변동성을 조금 키우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독단적으로 아무리 수급이 좋고 양호하다 하더라도 해외 쪽에서 들어오는 지표의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티커 라인에서 뭐 보자. 선물 최근 얼물. 그러니까 최근 얼물 하면은 조금 헷갈리시는데 9월물이에요. 선물은 3, 6, 9, 12 쿼터러블 데이 부분인 거 아시죠? 그래서 최근 얼물의 현 지수를 봐야 되고 내가 옵션을 하고 그 다음에 만기주에는 행사 여부가 어떤 지수의 종가 부분으로 결정이 되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코스피 200 지수 그 종가가 시장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환율 부분 잘 안 보세요. 근데 이런 거 하나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들었던 거 있어요. 환율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돼서 원달러 환율이 떨어지면 시장은 위로 간대더라. 상승 고고싱이더라. 근데 만약에 환율이 급등을 하면 시장은 급락을 한대더라. 이거는 제 생각이지만 흑백 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여러 가지 지표와 분석 부분에 대해서 수출입 부분까지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막연히 원화가 강세기 때문에 지수에 안 좋다, 지수에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환율 부분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안 보세요. 환율도 차트로 분석을 해서 지지와 저항 자리를 보고 찾아보면
매력 있는 우리에게 하나를 주는 지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홍콩과 홍콩 H지수도 좀 많이 보는데 아무래도 상해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이 부분은 상해 본주에 좀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 그 다음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등락. 이거 볼 필요 있을까? 나 잘 안 보는데 원래 툴바로 돼 있는데 라고 얘기하세요. 그런데 이거를 클릭해서 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뭘까요? 아까 우리가 전업종지수 봤죠. 만약에 테마가 불었다거나 시장의 업종이 개선되거나 업종이 화랑일 때 이 부분에서 상승률 상위권에 드는 것들이 바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1800개의 종목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상승이 더 종목이 많구나. 지수 대비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구나. 아니면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구나. 라는 것까지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나스닥 여러분들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장중에 아시아 장중에서 같이 보여주는 부분. 만약에 이나스닥이 급등을 한다면 이건 다우존스, 즉 미국 시장의 시초 부분을 같이 급등, 커플링 현상을 보여줄 수 있어요. 만약 이나스닥이 우리나라 장중에 급락을 하고 있다면 다우존스 시초 부분에서 급락 부분을 반영한다라는 거죠. 종가 부분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시초 부분에 반영을 하고 다우가 움직이는 장중 순에서 자기도 같이 연동해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민이 나스닥은 여러분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계속 열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스닥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다음날 추세를 보는 데 있어서 유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다우 부분에 불편함이 있을지 없을지 그 부분을 파악하는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단 티커 툴바를 3단으로 구성을 했고요. 하단 구성을 하면서 3단으로 함으로써 한 번에 시장을 다 볼 수 있어요. 즉 여기서 말한 대로 장중에 우리가 보는 데 있죠. 보였죠? 자, 상해도 봤어요. 대만도 봤고 이것저것 다 봤어요. 다우도 봤고 이나스닥도 봤어요. 즉 툴바 안에서 뉴스까지 봤고 선물 받고 코스피 200 받고 코스피 코스닥 봤어요. 업종 부분에 올라가는 상승률 부분에 종목이 오늘은 지수보다 더 많이 가는구나 아니구나 개별 장세다 아니면 지수 장세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 부분까지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화면이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첫 번째 화면을 만들어 왔고요. 두 번째 화면은 뭐라 그랬죠? 일별, 주별, 월별 그리고 조금 길게 추세적인 화면을 좀 바라보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화면에서 뭐 만들었어요? 첫 번째 열었던 거 선물 차트. 그렇죠. 여기서도 선물 차트, 업종 차트 가지고 올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 좀 빠르게 할게요. 근데 여긴 첫 번째하고 다른 부분이 있어요. 보세요. 자,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앞에서 선물 차트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만들었던 화면 뭐였죠? 업종 차트 하나 만들었어요. 여기서 포인트. 갭 보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아예 안 되더라. 앞에서 뭐 봤어요? 우리 60분봉 이하의 자기 성향에 맞게끔 분봉 차트를 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을 보는데 대략적으로 앞에 불확실성한 미래가 안 그래도 이만한데 이걸 이만큼 만들려면 뭘 봐야겠어요? 주봉, 월봉보다는 일봉 부분에서 요만큼 나서 내가 확률을 좀 높여야 되잖아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봉을 보자. 일봉을 보고 화면 속에서 그리고 지지와 저항과 돌파와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번 추세에서는 뭘 보자? 최소한 일봉 이상을 바라보자. 그리고 둘 다 조건은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기관도 같아야 되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도 같아야 된다는 거죠. 왜곡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화면의 첫 상단 부분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만드는 거 있죠. 이거 뭘까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서 보면 프로그램 누적 추이 부분이에요. 아까 우리 뭐 봤죠? 장중에 차익 볼 필요 없다. 비차익 필요 없어. 그래. 통합 부분에서 순매수 부분 보고 베이시스만 보자. 그 중간에 뭐 있었죠? KP200
지수 부분이 있었죠. 그 세 개만 보자라고 했어요. 장중에는. 아, 장중인데 왜 내일 모레 누적 부분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누적 부분을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보세요. 이 화면에서처럼 차익 거래에서 당일 부분에 들어오는 부분을 보고 그리고 누적 부분까지 봐요. 근데 제가 이걸 캡처를 뜨면서 저는 제가 설정해 놓은 대로 그대로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3개월로 최근 3개월로 돼 있어요. 아무래도 그 36 그렇게 하면서 만기 부분에 대한 좀 짧게 보고 있는 게 됐는데 이 부분은 캡처가 지금 잘못돼 있고 여러분이 장중에 오늘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번 만기에 비차익 부분의 누적 부분이 얼마나 쌓였더라. 어마어마하게 지금 목에까지 꽉 차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셨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우리가 차익거래 누적 부분 그리고 비차익거래 누적 부분을 봐야 돼요.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누적거래 부분은 굳이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지만 비차익거래 누적거래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거 내가 지금 배고파서 막 먹어요. 비차익이라 제 몸이 비차익이라고 생각하자고요. 그러면 야금야금 이렇게 먹어요. 먹어서 여기까지 왔어요. 먹은 게. 여기까지 와버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조금만 더 올라오면 우리 조금 이렇게 방송이니까 개워내야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프로그램도 내가 지금 허기가 져서 매수를 하면 쭉쭉쭉쭉쭉쭉 올라와요. 쭉쭉쭉 올라오다가 이제 내가 배가 불러요. 너무 많이 먹어서 소화를 좀 시켜야 돼. 그러면 쭉쭉쭉쭉쭉쭉쭉쭉 다시 내려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주식은 한없이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한없이 또 단순하게 생각하면 단순할 수 있고요. 즉 차익과 비차익이 분리되는 부분들은 어제 제가 고스피채 모니터링 하다가 너무 사이보그 부분, 아예 기계적인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다 이해하셨을 테고 즉 이 부분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더라. 누적 부분이 내 턱까지 와서 이제 이거를 내가 배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여력이 더 남아있어서 매수로 더 들어올 수 있는지 라는 부분을 봐야죠. 누적된 포지션, 매수인지 매도인지 부분을 보고 이 여력이 있다면 얼마나 더 들어올 수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이미 다 올라오고 수급 대비해서 거의 다 왔다라고 한다면 이제 배출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 임박해 있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그램 매매에서 이번엔 뭐다? 누적 추이를 보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상단 화면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뭐 볼까요? 투자자별 당일 매매 봤어요. 이제 당일 매매 봤어요. 생각나셨어요? 그렇죠. 프로그램도 당일 매매 봤으니까 그러다가 지금 누적 봤어요. 투자자별도 센스 좋으세요. 그렇죠. 누적 있는 부분 봐야죠. 누적 부분 보겠습니다.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 부분. 우리나라 종합시장 부분을 지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볼 거예요. 자, 코스피 종합시장이고 누적 순매수 부분 매매 동향에서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도 일단 설정 부분이 6월 11일부터 8월 9일 정도 부분, 2달 정도 부분을 보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걸 왜 봐야 되는지. 이 지금 개인이 이만큼 팔았구나, 외국인이 이만큼 샀대더라, 증권이 이랬더라, 기관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될 요점은 이 부분이라는 거죠. 즉 6월 달에 지수가 이곳에서 이중 고점을 만들고 나서 다시 쏟아질 때 이때 어떤 문제였었죠? 서유럽 부분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서 외국인의 유럽계 자금이 이탈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탈이 됐습니다. 지수도 같이 빠졌죠. 그리고 저점을 만들고 나서 다시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됐죠? 그대로 외국인이 요즘,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하면 지금이 거의 일제치하는 아닌데 일제치하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시장인데 우리 힘만으로도 충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외국인들이 주체예요, 주체. 여기 보시면 아시잖아요. 시장이 어찌됐건 바닥을 형성하고 다시 올라왔을 때 시장은 올라가고 있을 때
외국인만 주체적으로 누적 부분을 보면 꾸준히 사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을 어찌됐건 받치고 있던, 시장을 따라가고 있던, 시장을 올리고 있던지 간에 주체, 선도 주체는 누구라는 거죠. 당일 매매에 있어서도 항상 그 당일의 선도 주체를 보자고 했듯이 이 누적 부분에서도 주체 부분을 봐야 돼요. 그 얘기는 지금 외국인이 선도 주체예요. 외국인이 근데 만약에 내일부터 당장 팔기 시작해요. 하루면 상관이 없는데 이틀, 3일, 4일 계속 판다고요. 그럼 뭐예요? 주체가 실종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은 어떻게 돼요? 혼조 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때 기관이든 개인이든 누군가 주체가 다시 주도 세력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면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 1757포인트인가요? 거기서 두 번의 쌍고점을 만들고 쏟아질 시점에 보면 외국인이 유럽계 자금, 그때서야 나왔던 자금 얘기가 나왔어요. 유럽계, 외국계, 아니죠. 유럽계, 미국계, 제3세계라는 얘기를 그때 처음 들었어요, 저도. 네, 그쪽에 성향 부분은 알고 있었지만 그 자금들을 그렇게까지 표현하면서까지 얘기를 했던 거는 처음이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에는 우리가 왜 봐야 된다라고 했죠? 지금 큰 기분에서 봤을 때 주체가 누군지를 봐야 돼. 그러면 주체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게 이 화면에서 외국인이란 말이에요. 지수가 이렇게 해서 올라왔을 때 외국인이 유럽계 자금이 없어지고 나서 다시 들어오면서 같이 올라와서 이렇게 서로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외국인의 수급 지금 상태, 순매수 상태, 그리고 지수 상태라면, 그러면 외국인이 이렇게 꺾어버리기 시작한다라면, 그리고 기관과 개인들의 수급들이 그대로 만약 있다라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얘도 따라서 꺾여야겠죠. 주체자가 사라졌으니까, 실종이 됐으니까.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누적 순매수 부분은 보셔야 돼요. 아, 지금 시장이, 김도영이 제가 지금 표현이 안 맞았는데 일제시대랴, 외국인, 일본인이 아니고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잡아서 뒤흔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래서 수급 부분에 맨날 얘기하죠. 아, 외국인은 오늘도 샀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좀 팔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화면을 또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화면을 나올 텐데요. 이 부분에 투자자별 누적 순매수까지 이렇게 바라보셨어요. 그러면 이제 하단 부분에 우리가 두 번째 화면 부분에도 가져오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뭐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잠깐 툴바에서 했던 부분, 화면 보실게요. 자, 실시간 해외 지수 부분입니다. 그럼 실시간 해외 지수 아까 툴바에서 만들었는데 또 봐.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툴바에서는 보여요. 얘 상승하는 거, 몇 퍼센트는 좋아요. 그러는데 그게 체감적으로 느끼세요? 그리고 그걸 활용하실 수 있으세요? 활용 못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관가하는 게 아니라 제가 활용을 못 해요. 네, 제 입장,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 차트를 활용하자는 거예요. 이 비교 차트에 보시면 지금 캡처를 만들어 오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종합지수, 그 다음에 일본, 요즘 필요 있다 없다? 없더라. 그런데 일단 넣었어요. 그리고 대만 한동안 커플링 현상으로 같이 동반해서 움직였던 현상이 좀 발생했었더라.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 요즘 시초 부분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10시 반쯤 상해가 열리는 부분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일단 지금은 변동이 조금 그 미세할 지연정 변동이 확대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더라.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원달러 부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화면까지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에서 우리가 지금 두 번째 화면까지 바라봤어요. 지금까지 쭉 달려왔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첫 번째 화면에서 우리가 하나 끝나고 한 번 더 보자라고 했던 거 뭐였죠? 업종 지수, 전업종 지수 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도 여기 기본 구성한 화면 두 가지, 지금 거 말고 두 가지를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지금 화면으로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되게 간단해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해외 차트 부분인데 해외 차트 부분에서는 뭘 보셔야 되느냐면
우리나라 영향이 요즘 주고 있는 게 뭐예요? 미국. 상해. 바닥 치고 뭐 끝까지 하는데 어떻게든 올라온대요. 지지 저항 어쩌고 저쩌고. 미국 시장 얘기해요. 여러분 미국 시장 여러분들 요즘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유명하시고 되게 저명하신 분들이 많이 얘기하세요. 특히 우리 증권방송에서 장중에 리딩을 하고 계시는 분들. 다우존스가 11,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여전히 비축되어 있다라고.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지금은 일봉 차트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서 분석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차트에서 기억하자고 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20선, 60선, 120선 이거 계속 울거먹을 거예요. 저. 여러분 머릿속에 이게 어떤 선인지만 기억을 할 수 있다라면. 그러면 얘도 미국 거니까 어렵고 상해 거니까 어렵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 김도영이가 이거더라. 심리고 수급이고 추세더라. 그거대로만 그냥 한번 봐보자라고 얘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봉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왜 11,000포인트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좀 있다. 근데 11,000포인트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이상을 언급하시는 분들이 잘 없어요. 왜일까요? 여러분들의 숙제이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걸 월봉 차트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11,000포인트를 한번 쉽게 뚫고 들어가기에는 어렵다라는 거죠. 즉 다우존스가 11,000포인트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면 어떤 거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월요일 거를 월봉을 보더라면 미국 다우존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가 어느 선이에요. 어느 선. 제가 얘기한 뭐 20선일 수도 있고 60선, 120선일 수도 아무튼 어떤 선입니다. 어떤 선이 이러고 있어요. 그 전에 이렇게 맞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좀 힘들어했고 그리고 지금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 여력이 지금 남아있어요. 이만큼. 이 선에서 이 선 요만큼. 요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을 쉽게 뚫고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월봉상에서도. 금융위기든 뭐든 어떤 상황에 돌발 부분이 발생하든지 간에 더 위로 갔어야 되는데 갈 수 있을 상황에서 못 가고 떨어졌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다우존스가 더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특히 오늘 밤에 있죠. FOMC 부분. 그 부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도 11,000포인트 이상을 언급하시는 분은 제가 못 봤다니까요. 저도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네, 저도 11,000포인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남들과 똑같은 걸 보면 그건 벌써 분석법이 다 틀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차트는 우리가 좀 보자. 가장 중요한 거. 시간이 될 때. 최소한 지금 내가 11,000포인트. 만약에 지금 1,950포인트 정도인데 50포인트 갭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올라가면 더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못 갈지 부분은 예측은 할 수 있잖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부분이 이 부분 화면 보실 텐데 이 부분 제가 정말 좋아하고 제 멘토이신 분이 있어요. 그분 때문에 제가 이 화면을 저도 배운 게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분이 항상 H모 증권사에 계시는데 그분이 항상 이 화면을 금요일 날 언급을 하거나 캡처를 해서 보여주세요. 이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수가 빨간색 부분이에요. 지금 지수는 월요일 기준이니까 지수가 올라갔죠. 그런데 파란색 부분이 신용잔고. 신용잔고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복습하는데 종목 차트에서 신용잔고가 높으면 간다, 안 간다. 시그널 쪽으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시장은 수급 대비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좋대요. 양호하대. 수급은 일단 외국인이라는 거 판명 났고. 근데 신용 잔고도 지금 일단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 이 신용 잔고가 쏟아질 수 있겠죠. 반대 매매. 지난번 말씀드린 건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이 부분 보세요. 신용 잔고가 끊임없이 지수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갔어요. 즉, 신용 잔고란 뭐냐면 내가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거라니까요. 내가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으니까 내가 그걸 다시 수익이 나서 갚아버리면 나는 그만큼의 차익만큼만 내 이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쭉 올랐어요. 지수까지 올랐는데 여기서 쏟아 일단 보자고요. 자,
시장이 내가 생각하는 건 상관없이 시장은 더 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신용잔고는 무지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어찌됐건 악재로 인해서 쏟아지기 시작했죠. 쭉. 그러면서 결과 어떻게 됐어요? 신용잔고 반대매매 나와버리는 거예요. 즉 신용잔고가 너무 많으면 이게 쏟아질 때 반대매매로 쏟아질 때 또 쏟아진다는 거예요. 시장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발생한다는 부분. 그리고 수익증권 주식형 펀드, 요즘 펀드란 부분 알죠? 1년, 2년 고생하셨던 분들이 이런 생각, 이제 조금, 1%라도 좋아. 1%. 그래, 10,000원이어도 좋다. 5,000원이 좋다. 이제 너무 머리 아프다. 이제 환매할란다. 펀드.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최근에 이런 얘기 나와요. 펀드런이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점점 안정화를 찾고 있다라고. 천만에, 이거 보시면요. 수익증권 주식형. 계속 내려가고 있다는 건 뭐예요? 환매 계속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투신의 자금이 있을까요? 없겠죠. 이렇게 보십니다. 이것까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기본 화면 만들기를 첫 번째 화면과 두 번째 화면을 구성을 해봤어요. 아시겠죠? 어떠신가요?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것들,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첫 번째는 이것만 생각합니다. 장중. 당일이다. 두 번째 화면은 뭐더라? 추세 좀 넓게 보자. 그런데 일봉, 주봉, 월봉 중에 일봉을 좀 보자. 왜? 나는 이만한 미래가 이렇게 큰데 여기다가 내 거 요만큼만 만들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을 1%만 더 늘리면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시장을 저 불확실성한 미래를 예측을 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고 정확히 꼬집어서 맞을 수 있다면 신이죠. 그러신 분 계시면 꼭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가서 열심히 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선물 차트 그리고 선물 지수를 먼저 집중해서 봐야 된다고 했어요. 왜라 그랬죠? 그 습성상 시간차 부분에 의해서 다른 코스피 종합지수라든가 코스피 200 지수의 다른 지수들에 대비해서 먼저 선반영된다라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시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봐야 됐고 그러기 때문에 시황 부분에 보는 데 있어서 항상 먼저 앞에서 봐야 됐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완성한 화면을 가지고 화면 부분에서 제가 따로 이제 캡처를 해왔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빠르게 복습을 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화면에 보시면 우리 이게 첫 번째 화면일까요? 두 번째 화면일까요? 두 번째 화면이세요. 두 번째 화면은 우리가 뭐 봤죠? 선물 차트, 업종 차트에서 일봉 보자. 아니면 주봉, 월봉 보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제가 선을 두 개를 그어놨어요. 20선, 60선, 120선 이 선들을 그어놓은 거 제가 잘 안 보이시면 말로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선은 뭐냐면 5일선과 5선과 10선이 크로스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 선에서는 뭐냐면 20선 부분이에요. 20선 부분. 첫 번째 부분에서는 5선과 10선에 크로스되는 부분에 대한 단기적인 추측을 하기 위해서 직선을 그어놨고 그 다음에 다음 선은 20선이란 말이에요. 제가 기억하는 20, 60, 120 중에 뭐든지 꼭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업종 부분에서 똑같이 해놨던 부분입니다. 크로스되는 부분에다가 내가 여기가 일단은 단기 조정짜리인지 지지짜리인지 저항짜리인지 아무튼 모르겠는데 난 이 자리가 중요해라고 분석을 해놓는다는 거죠. 그렇게 그려놨고 그 다음 20선 심리라 그랬어요. 심리 무너지면 어떨까요? 우리 심리 생각해보세요. 심리. 웃었다가 울었다가 엄청 변동이 심하죠. 롤러 타요. 롤러코스트. 그러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내가 두 번째 화면 일봉 부분에서 분석을 일단 나름대로 내 기준에서 해놨다고 치자고 해놨어요. 그리고 누적 부분을 보니까 야 비차익 차익 매수 부분이 좀 강하구나. 이게 대략 지금 비차익 거래가 사상 최고가 얼마인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라도 매도로 이번 만기 즉 목요일 날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데 그 부분에서 일단 봤어요. 일단 그러면 매도가 출회될 수 있겠구나라고 봤고요. 자, 누적 순매수 부분에서도 외국인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의 코스피 시장의 수급 부분을 봐야겠죠.
그리고 실시간 해외 지수에서 우리가 커플링 현상이 나는 곳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오케이. 그래, 우리나라 힘으로 일단은 아시아 증시 중에 나 혼자 독단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아까 봤던 저 두 자리를 어떻게 하는지 지지하고 아니면 저항하고 돌파하는지 부분을 보자라고 하고 첫 번째 화면에서 이렇게 봅니다. 분봉 부분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 선들을 그어놓고 아 저게 진짜 가는지 지지하는지 여부.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단기 부분에 당일 추이 부분에서 아까 긴 추세에서는 투자자 부분에서 외국인인 선수였는데 오늘 수급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됐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조금 잘렸는데 월요일장에서도 결국은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수급 주도 주체였어요. 그리고 베이시스 부분은 계속 생각보다 강한 상태에서 순매수 부분이 종가 부분에 매도로 좀 출회가 됐고요. 이 부분 미결제 약정 차트 보자 그랬잖아요. 미결제 약정 차트는 그대로 유지되다가 종가 부분에 어찌됐건 청산으로 이루어져요. 대부분이 이건 흑백 논리에 오를 수 있는데 투자자들이 개인인 성향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들도 누적해서 왔던 부분을 청산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축소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합성적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했고 업종 부분,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혹시 여유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인데 지지 자리 여기 돌파를 했나 못했나를 봤고 그 다음에 지지 두 번째 자리 제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봤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어떠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첫 번째에서 주식 거래 화면 그리고 파생 거래 화면 오늘은 시장 분석 화면까지 왔어요. 아유 나 다 알아. 너보다 더 잘해. 그러시죠? 그럼요. 전 아직 하수입니다. 하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혹시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와봤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아예 다 알아 안 봐. 그러지 마시고요. 한 번이라도 더 돌려보세요.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본 화면보다 뭔가가 다른 부분은 한 가지라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저하고 똑같지 않으니까요. 저하고 같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3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만났는데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일단 나만의 무기로 전략화하는 데는 조금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날카로워지고 내 무기가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누가 야 덤벼 그러면 일단 야 잠깐만 이렇게 이 정도는 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제가 총체적으로 지금까지 배웠던 거 1, 2, 3강을 복습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응용을 좀 해보고 그 다음에 각 증권사별로 특화되어 있는 화면들을 가지고 그거를 실제로 장중에 응용하는 걸 좀 가져러 갈게요. 근데 선물이나 옵션 부분보다는 주식 부분이 아무래도 비중이 더 크고 아무래도 투자자가 더 많으시니까 그 부분에 좀 더 특화시켜서 제가 많은 증권사 부분들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시간 복습 마지막 최종을 하고 다음 시간에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들하고 만나는 마지막 부분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꿀벌 아시죠? 꿀벌처럼 제가 살고 싶어서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게요. 꿀벌은요, 자기가 꿀을 먹기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꿀을 따라와요. 꿀을 따라오는데 그 꿀을 따라와서 자기가 자기 몸에 자이든 타이든 어찌됐건 꽃가루를 묻혀서 꽃들을 교배시키러 왔다 갔다 해요. 즉 뭐냐면 내가 처음에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쳤다가 그게 남을 베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꿀벌은 거기 말고 마지막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누가 자신의 꿀통을 해치게 되면 자신의 꼬리에서 침을 놔서 그걸로 죽이러 간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죽는다라는 겁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과 모두에게 다 이 시장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저도 도움을 받고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찾아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HNBS의 김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